전화번호는 분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으면 답은 나오겠네. 다 몰라도 찾는 방법이 있죠. 2번인데, 자, 2번은 설명 간단히 드리죠. 이게 국토해양물형이니까 굉장히 사이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5개 지면 다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2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뭐 한대요 지금? 감소. 자, 이거를 옆에다 경미한 변경이라고 합니다.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감소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10% 범위 이내에서 축소니까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은 규모니까 경미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미한 변경일 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오늘? 국토해양물형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고 배웠죠. 인가를 받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경미한 변경은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경미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뭘 받으라고 나오죠? 인가를 받아야 한다. OX, X 됐습니다. 정리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18번. 자, 청산금 동그라미. 여러분 청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요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청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일단 환지 방식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환지 방식일 때. 작년에 환지 방식이 2문제가 나온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럼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청산금은 수령 방식일 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수령 방식일 때. 자, 수령 방식은 미리 보상금 다 지급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니까 청산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방식일 때 청산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환지 방식이라고 옆에 다 써놓으셔야지. 일단 개념을 잡을 때. 그럼 환지 방식일 때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자, 원래 받을 수 있는 면적보다 더 늘려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증환지라고 합니다. 그럼 증환지 한 사람도 있고, 그럼 토지는 고무질이에요? 아니에요? 고무줄 맞아요? 토지가 고무질에 찍찍 늘어나? 대단하시네, 아주. 자, 그럼 증환지를 해줬다는 얘기는 감환지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없는 토지가 어떻게 늘어납니까? 늘려서 준다는 얘기는 뭘 동시에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토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면적이 많은 사람한테 일부를 빼서 면적이 좀 적은 사람한테 늘려서 준다는 얘기니까 증환지, 감환지 둘 다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아까 토지부담률 기억나시죠? 토지부담률. 원래 갖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새로 토지 받을 때는 일정 비율을 빼고 준다고. 그럼 50%를 뺀다. 그러면 원래 100제곱미터 갖고 있던 사람한테 새로 토지 줄 때는 얼마를 준다는 얘기죠? 50제곱미터만 주면 과소토지가 됩니다. 과소토지 기준이 예를 들어서 60입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얼마를 더 주면 돼요? 10제곱미터를 더 주면은 과소토지를 충족시킬 수 있죠. 이렇게 주는 게 증환지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더 많은 토지를 줬다는 얘기는 토지 면적이 많은 사람의 토지를 일부를 빼서 이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거든. 그럼 예를 들면 200제곱미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을순이는 얼마 받아요? 50% 적용하면 100제곱미터 받죠? 100제곱미터 중에서 10제곱미터를 이 사람한테 뺏어주고 이 사람한테는 90제곱미터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감환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시행령은 면적을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늘려주거나 줄여줌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모를 적정한 면적 조정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갑돌이는 10제곱미터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늘려받았습니까? 줄여받았습니까? 늘려받으면 이 사람한테 시행자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더 늘려주면서 나중에 그렇죠. 청산금에 그게 10제곱미터 해야 되는 금액을 징수하러 간다고. 그러면 10제곱미터를 이 사람한테는 뭐 하는 거죠? 가격평가에서 얼마 내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시행자가.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누구한테 주면 돼? 을순이한테 주면 되지. 이 사람한테는 교부한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그럼 이때 자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돈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 연결되는 겁니다. 토지를 전부 받아요?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부지정. 다시 뭐 한 사람? 부지정. 이 사람은 청산금 뭐 합니까? 징수예요? 교부예요? 청산금 받고 나가니까 교부를 해줘야지.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교부는. 그러면 자 청산금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징수하거나 뭐 한다? 교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게 청산금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나오는 게 자 1번. 자 틀린 건데 청산금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윤곽만 딱 잡아놓고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다시.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자
쓰세요. 환지를 정했습니다. 증환지, 감환지. 두 명이죠. 그런 뜻입니다. 또 환지 대상에서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뭐예요? 부지정.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뭐 하거나 뭐 해야 됩니까? 과부적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자, 금전으로 청산하는 얘기는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뭐 하라는 얘기죠? 교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1번 개념. 자, 2번 과소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이걸 뭐라고 하면 직권부지정이라고 합니다. 직권부지정. 그러니까 시행자가 뭐 한 거예요? 너무 좁은 토지가 있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청산금은 자,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부지정한 사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증환지한 사람과 감환지한 사람은 토지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받는 사람은 환지 처분하고 나서 소유권 넘겨준 다음에 청산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요 두 명은 자, 여러분들 요걸 한다 그래요. 이걸 뭐 한다 그러냐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처분을 뭐라고 하냐면 환지 처분한다 그럽니다.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 형태로 하거든요. 그리고 공고 1 다음 날 뭐예요? 새로운 토지에 대한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증환지한 사람, 감환지한 사람은 언제부터 징수교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요때부터 징수가 들어가는 게 맞죠. 소유권 넘겨주면서 돈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부지정한 사람은 이때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교부할 수 있습니까? 그 교부할 때 금액 결정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번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 환지대에서 제외한 토지라는 얘기는 부지정한 토지예요. 부지정 토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 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2, 3번이. 결국 2, 3번은 어떤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지정. 미리 줄 수 있다. 환지 처분하기 전에 그 교부할 때 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자, 4번 가보세요. 청산금. 분할징수. 자,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청산금은 돈인가요? 아, 다시 청산금은 돈인가요? 머니잖아, 머니. 이 사람한테 징수할 때 1억을 징수해야 돼. 돈 없대. 자, 그러면 나눠서 징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볼 때. 자, 교부할 때도 분할해서 교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청산금은 100%요.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어요. 결론 내리셔야 돼. 이게. 그리고 청산금은 자, 징수할 권리, 교부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되는데 공법상 금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번, 5번 집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한 번 정도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청산금은 두 군데서 나와요. 도시개발법에서 한 번, 도정법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청산금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소멸시효가 같다는 거지.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인해서 뭐 한다? 소멸한다 규정하고 또 하나. 자, 일괄징수나 일괄교부해야 되고 분할징수하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해서 이 돈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다예요, 있다예요? 있다. 청산금은 100% 뭐 된다? 분할징수도 할 수 있고 분할을 분할교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몇 번 정도만 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됐고, 자, 다음 19번 농지법.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농지법 나오네. 농지법. 자, 농지법은 박스형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가볍게 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자, 1번. 자, 19번. 농지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1번은 뭐냐면 대리경제에다 체크 한번 해봅니다. 유유농지거든요. 여러분, 유유농지가 어떤 농지를 유유농지라고 하냐면 놀리고 있는 거야. 아, 쉬는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력 증진하기 위해서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리경제적 지정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쉬는 거다, 놀리는 거다. 놀리는 거라고 해야 돼. 그게 유유농지인데, 그럼 유유농지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용하지 않으면 대리경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경작할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갑돌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효하고 있으면 인근 지역에서 농업 활동하는 을순이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자, 결론만 내려볼까요? 그러면 을순이가 가서 누구 대신에 경작을 했습니까? 갑돌이 대신에 경작한 거 맞아요? 그럼 이자가 누가 되는 거야? 대리경작자가 되는 거지. 근데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고? 갑돌이입니다. 그러면 대리경작을 했습니다. 가서. 토지 사용료 줘야 됩니까? 줄 필요 없어요. 아니,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갑돌이니까 토지 사용료 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우리가 외울 때 제가 농지법 할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10가마니 중에 한 가마니를 주는 거야. 자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는데 자 한 손으로 줘야 돼요? 두 손으로 줘야 돼요? 공손하게 두 손이니까 몇 월 이내? 2월 이내. 10가마니 중에 한 가마니를 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외웠다고 외울 때. 이게 다 맞았어요. 이거 틀린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이걸 이렇게 외워야지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이거 2개월인지 또 100분의 10인지가 기억이 안 나. 나중에 대리경작자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10가마니 중에 한 가마니를 대리경작료로 줘야 됩니다. 사용료, 토지 사용료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2개월은 다행히 안 나왔죠, 여러분들. 수확량이 얼마를 줍니까? 10가마니 중에 한 가마니니까 나 배운 거 안 나오는데 10분의 1이 없는데 그리고 X하지 말고 100분의 10이잖아. 100분의 10.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가볍게 100분의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안 배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법인이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밑줄만 그어놓으시고 영농조합법인이 하나 있고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땡땡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밑줄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자, 요것도